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미국 연준의 3월 FOMC는 시장 예상대로 25bp 올려서 기준금리 상단이 5%가 됐습니다. 점도표 보시면은 23년 기준금리 상단이 5.25% 정도 될 것 같다. 즉 금년에 기준금리 한 번 더 올릴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언뜻 보면은 안도랠리, 즉 위로 그 주가가 달릴 수도 있었는데 시장은 다우가 530포인트 이상 급락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성명서와 경제 전망 간에 약간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성명서 중에서 그 이미 발표한 스케줄대로 QT 지속할 것이라는 점, 저는 이게 가장 주목이 됩니다. 우선 연준이 말하는 팩트를 성명서를 기초로 해서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연준 평가는 어떤가? 소비와 생산은 완만하게 성장세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은 최근 수개월간 강력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실업률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제가 이걸 딱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위 문장이 이제 판단이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준의 사명이라는 것은 헌법상 책무라는 것은 장기물가 2% 이내에서 최대 고용 달성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물가 고삐 확 잡아서 2% 우리 안에 가두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올린다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성명서에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견은행 2개 파산했고요. 한 곳이 추가로 지금 비틀거리는 상황이고 글로벌 IB 스위스 유명한 그 IB CS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연준, 재무부, 백악관 등이 나서서 은행 예금 100% 지급 보장할 테니까 제발 뱅크런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 거, 요걸 염두에 두고 나온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매우 건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연준 성명서에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게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한마디로 미국 믿을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행을 믿으면 돈을 맡기는 것이고요. 불신하면은 돈 인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예금이 광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 디지털 시대니까 손가락만 까딱 하면은 막 순식간에 돈이 예금이 사라지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초거대 대형 은행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금이 광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이 참 요거 의미 있는 그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응 대책이 지금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어떤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 상황은 연준의 말입니다. 연준의 평가입니다. 최근에 저런 일련의 상황은 가계와 기업의 신용 상태 경색된 결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전 영상에서 돈이 사라진다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연준은 지금 추가되는 문장에서 현재 이 은행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이 불안정한 상황, 매우 불확실한데 어떻게 경로가 진행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런 문장이 이제 다시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늘 나오는 말이죠. 항상 나오는 말, 연준의 헌법상 책무를 다시 상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판단의 전제니까요. 대전제니까. 연준은 장기적으로 인플레 2%로 이제 가두면서 최대 고용 달성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판단의 전제이기 때문에, 대전제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할 일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 다시 올린다. 그래서 상단을 5%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5bp 이제 올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시장이 예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QT 완화한다는 언급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발표한 스케줄대로 언제 발표했습니까? 22년 5월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일정대로 쭉 고고한다는 겁니다. 즉 매월 950억 불씩 국채 600억 불, MBS 모기지 백트 시큐리티 요거 이제 350억 불 이렇게 요거는 만기가 되면은 원리금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예, 원리금 뭘로 갚습니까? 예, 물건으로 갚을 수 없잖아요. 현물 상환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상환, 즉 현금 상환. 돈은 달러뿐입니다. 그래서 갚는 만큼 시장에서 돈이 사라진다. 달러가 사라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달에도 QT에 대한 힌트는 전혀 없었고요. 결국 이거는 다음 FOMC의 5월 아닙니까? 그래서 5월에 혹시 FOMC가 QT 완화한다는 힌트가 나오면 호재일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저 점도표 저거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저게 뭐야 하실 텐데 무슨 뭐 암호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저거 아주 너무나 쉽고 간단한 것이어서요. 유치원생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과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만 있으면 됩니다. 셀 수만 있으면 셀 줄만 알면 카운트할 줄만 알면은 저 의미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점 한 개만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점이 전부 18개라는 것은 18명의 사람이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지 마음대로 점을 찍어봤다는 겁니다. 이게 다수결이니까 9를 초과해야 하는 것, 즉 10명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금리 수준을 10명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부터 점 10개를 세리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5와 5.25 사이에 점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세리는 것도 익숙해지면은 밑에서부터 세리지 않고요. 위에서부터 세리는 게 더 빠릅니다. 예, 딱 보면 위에서 바로 7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11개 당첨이죠. 뭐. 상단이 5.25%, 5.25%. 왜냐하면은 금리는 25 올리든가 50 올리든가 75 올리든 BP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상단은 5.25%다. 근데 현재 5%니까 그럼 앞으로 23년 남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 인상 25bp 한 번만 하면 딱 끝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는 사람이 가장 많다 이런 뜻입니다. 저 점도표의 의미는. 그리고 또 점도표 24년, 25년 걸 보니까 24년 이후로는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NBC 등이 이제 이런 취지로 쭉 보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의 경제 전망 또 요약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주목할 게 이제 물가 전망인데 다른 거 다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23년 물가 전망은 PCE가 연준은 3.3%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요거는 지난 12월의 전망치 3.1%보다 악화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분명하잖아요. 코어 PCE도 3.6%로 이제 전망을 하는데 지난 12월에 3.5%보다도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과 현재 그 사이 달라진 거 유가와 가스 가격은 대폭락했습니다. 식품 가격도 계속 폭락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어 PCE가 더 올랐다는 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는 지금 12월과 그대로 유지한 것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 모순 아닌가 이런 의견입니다. 또 다른 모순점은 지금 최근에 은행권 파산 뭐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백악관 재무부 연준 합동으로 은행 예금 100% 지급 보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예금 전액 지급 보장하려면 말이죠. 신용창조제도를 기초로 하는 현재의 신용자본주의 골격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 사실상 불가능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된다는 겁니다. 저것도 사실은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순점이 지금 2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시장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개만 보겠습니다. 31일 발표 예정인 2월의 PCE 물가지수 그 다음에 미시건 대학의 1년치, 5년치 인플레 전망치 요거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진 한번 쭉 참고하시고 이 데이터를 제가 그림으로 새로 그렸습니다. 이것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PCE 물가는 연준은 23년 말 3.3%를 이렇게 간절하게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치죠, 희망치. 예, 연준의 희망치와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1월 데이터는 5.4%라는 겁니다. 예.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고점 대비 폭락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코어 PCE 여전히 지금 4.7%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2월 전망치가 지금 다음 주 31일 발표되는 게 지금 4.3%로 전망치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연준 목표와 차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결국 연준이 참고할 물가지표가 PCE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제시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미시건 대학의 1년 후 물가 전망치 3.8%도 연준의 희망치 3.3%보다 높죠. 예? 상당히 높은 겁니다, 저거. 예. 그래서 결국 그 3월 이 FOMC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심각한데 살짝 외면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은행 부문 너무 지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겁나죠.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니까. 겁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연준도 그 성명서에서 은행 부문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파급될지 불확실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반영해서 금융긴축 강도 좀 완화한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기준금리 상태, 장기 추세 그래프 한번 보시죠. 대략 2008년의 그 고점 수준에 지금 왔습니다. 그렇고 채권 시장 움직임은 어떤가 보시는 것처럼 1개월 전보다는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벌써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린 지가 지난 연말경부터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채권 투자 전략은 4% 금방 가면은 매입을 하고요, 사고요. 3.5% 내외로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익이 나는 거니까 매각하는 이런 박스권 매매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